안녕하십니까. 우인사주명리의 우인 김재영입니다. 오늘은 좀 특이한 사주를 또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오늘은 34살 된 남자 사주를 풀어볼 예정인데요. 이 사주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좀 사주가 독특하다, 좀 한쪽 기운으로 좀 많이 쏠려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사주를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처음 느끼시는 감정은 참 세상 살기가 좀 힘든 사주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미월부터 월겁제죠. 월겁제인데 비견 겁제, 그다음에 겁제를 생하는 인운, 그래서 화생토, 겁제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흉신이지 않습니까? 그 흉신을 생각하는 이 화기운도 좋을 게 없죠. 그 다음에 천간에 상관이 떠서 겁재가 상관을 생하죠. 겁재도 흉신, 상관도 흉신인데 여기에 신금 대신 경금이 떠서 식신이 있다 그러면은 주위의 어떤 도움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생산 활동을 하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 사주는 겁재가 상관을 생하는 겁니다. 좋을 게 없죠. 상관은 우리가 관을 깨는 거지 않습니까? 질서, 규칙, 내 직업, 지위, 명예를 깨는 상관이 천간에 딱 버티고 있으니까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그리고 그 옆에 또 겁재, 겁재는 또 재를 극하는 기운이 있으니까 이렇게 겁재랑 상관이 동주를 하면은 조상을 욕먹, 부모를 욕먹일 짓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흔히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관을 깨고 부를 깨니까. 어쨌든 이런 사주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사주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참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풀어볼 때 용신을 중심으로 풀지 않습니까? 근데 용신은 보면 이건 겁재입니다. 겁재하고 비견은 격을 우리 하지 않죠. 비견격, 겁재격 그런 건 없고 그냥 월겁재라고 합니다. 월겁재. 월지가 겁재라는 얘기죠. 이 겁재가 옆에 비견 보고 또 겁재를 보니까 보면은 조상덕 없고 부모덕 없고 배우자덕 없고 자식덕이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걸 딱 볼 때 이건 속세용은 아니다, 사주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삶을 살아가기에는 상당히 힘든 사주다, 이걸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은 어떤 종교적인 데서 자기가 어떤 학문을 하고 그걸 가지고 여러 사람들 속에서 상관, 어떤 설교를 한다든지 설법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주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사주가 만일에 일반적인 삶을 산다 그러면 상당히 좀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다. 부와 귀를 버리는 사람들이 종교인이죠. 종교인들은 부를 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귀함 같은 것도 별로 없죠. 물론 귀라는 게 우리가 사주라는 데서 보는 귀, 어떤 관직이라든지 이런 개념이죠. 그분들이 귀하지 않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한 어떤 명예와 속세적인 명예와 어떤 부를 버리고 자기만의 어떤 배운 학문, 배운 지식 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도하는 그런 종교인 사주가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분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힘들겠죠. 월겁제가 좋은 것은 관하고 식신을 볼 때뿐입니다. 우리가 먼저 호행의 용신의 성패 부분에서 얘기했듯이 월겁제는 좋은 운이 들어오는 게 관운하고 식신뿐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이 묘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토생금을 해야 되는데 금기운을 아직 오질 않았었습니다. 그러니 상당히 힘들겠죠. 그래서 이 사주는 두 번째 특징이 무관사주고요. 무죄사주다. 명예직이 없고 그 다음에 부하고 조금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배우자궁도 술미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궁 사이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임묘진 해자축입니다. 그래서 겁재가 관운으로 흐르는 건 괜찮죠. 그런데 겁재가 재운으로 흐르는 건 이때는 이제 폐가 나는 거죠. 겁재가 재를 치니까. 이게 지금 34세는 여기 30대 운이니까 상관이 있는데 그 인운이 오는 건 좋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제일 일생에서 제일 좋은 대운이 이 정묘 대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좋은 대운에 있다. 그런데 좀 지나면은 40살이 넘어가면은 이제 병인 대운에 있는 거죠. 상관을 잡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겁재에 살이 들어오는 것은 좋을 게 없죠. 그리고 인옷을 화해서 화생도 하는 것도 별로 좋을 게 없으니까 이때는 이제 폐가 나겠죠. 그리고 더 이제 폐가 나는 부분들은 이 50대 운이 제일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겁재에 겁재가 또 들어오죠. 흉신에 흉신이 또 들어오고 축슬미 삼형살이 들어오니까 이때 되면은 배우자 자리도 축슬, 반영을 일으키면서 또 삼형살까지 일으키죠. 이때 배우자하고 이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천간에 관이 떠서 좋은데 관은 상관이 있어가지고 이 관을 치죠. 그래서 이때 을중년에 폐가 좀 크다. 자기 명예직이 그 다음에 관은 또 자식도 되니까 그런 쪽에서 어떤 큰 어려움, 그 다음에 배우자하고도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기운 재가 들어오면은 토국수에서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살이 들어와서 이 기토가 있어서 살을 하나 잡는 건 좋습니다. 근데 지지가 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해수가 들어오도 햄이 목 될 수 있는데 해수만 들어와가지고는 토국수 하니까 이때도 좋을 게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토생금 금생수가 되기 때문에 상관이 생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좋은 부분이 있다. 그래도 옆에 겁재가 있어서 자기 재물이 일부 그 손상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기운도 마찬가지고요. 토생금, 금생수 하는 부분도 있고 토국수 하는 부분도 같이 벌어진다. 그리고 겁재에 비견 드는 것도 좋을 건 없다. 그러면은 그 전에 있는 운도 화생토 해가지고 화기운은 또 겁재를 향하니까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겁재에 겁재가 들어오니까 좋을 거 없고요. 겁재에 무토 들어오는 것 썩 좋을 거 없고 마찬가지로 비견도 좋을 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사주는 일생 이 30대 대운이 그래도 가장 좋은 부분에 있습니다. 지금.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정묘에 이민이니까 관하고 살이 같이 들어오니까 썩 좋은 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묘 대운에 지금 있는데 이민이면은 잡히죠. 그 다음에 관이 있는데 살이 들어오니까 좋을 거 없죠. 그 다음에 내년에 계묘는 정관이 들어오니까 괜찮고요. 그 외에 진토 들어오면은 목국토 하니까 상관없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사주를 가지고 살면은 일생이 참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사주다. 그래서 이런 사주를 일찍만일에 감명을 해서 어떤 조언을 줄 수 있다 그러면은 일찍이 어떤 뭐 기독교를 믿는 집안 같으면은 신학대학 같은 데 보내서 어떤 목사나 어떤 목회자로서 아니면은 신부나 이런 쪽에, 그다음에 불교를 믿는 집안이라고 그러면은 스님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자기 일생을 살면은 그래도 나름의 어떤 인과 상관을 가지고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우리 일반 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살면서 상당히 힘든 부분들을 많이 겪고 평지풍파를 많이 겪을 수밖에 없는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주가 뭐 좋고 나쁜 사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살기 참 힘든 사주가 있고 어떤 사주는 또 살기 또 조금 용이한 사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월겁제에다가 비견 겁재가 많고 상관이 천간에 뜨고 이런 사주는 진짜 본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살기가 힘든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일찍이 종교인이 됐으면 그래도 좀 나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은 참 살기가 쉽지 않은 참 어려운 사주를 타고난 남자분의 사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사주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